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다시 한국 드라마를 틀었을 때 저는 한동안 화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장면은 분명 예전과 같았는데 제 마음은 전혀 같지 않았거든요. 그때의 저는 저 화면을 보며 웃고 울고 설레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화면 하나를 보기 위해 너무 많은 밤을 지나왔고 너무 많은 사람을 남겨두고 왔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 우리는 몰래 드라마를 봤습니다. 불을 끄고 창문을 가리고 숨소리까지 죽인 채 작은 화면을 가운데 두고 고개를 맞댄 채로요. 그저 재미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표정이 있었고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화면 하나가 사람을 여기까지 데려올 수 있다는 걸. 웃으며 보던 장면이 언젠가는 국경 앞에서의 선택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말입니다.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날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라도 결국 떠나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탈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단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삶을 상상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그 화면을 보고도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살던 곳에서 하루는 늘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이 오면 눈을 떴고 눈을 뜨면 일터로 나갔고 일터에서는 말없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몸은 지쳐 있었지만 무엇을 위해 버텼는지는 스스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공장은 늘 소음으로 가득했지만 사람들 얼굴에는 표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웃는 얼굴도 화난 얼굴도 아닌 그저 하루를 견디고 있다는 표정이었죠. 저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보다는 살아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더 가까웠으니까요. 그 USB를 처음 봤던 날도 그런 하루였습니다. 퇴근 무렵 함께 일하던 언니가 아무렇지 않은 척 제 손에 작은 물건을 쥐어주었습니다. 말은 없었고 눈빛만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오래 남았습니다. 부탁 같기도 했고 경고 같기도 했거든요. 그날 밤 방 안의 불을 모두 끄고 창문에 천을 덧댄 뒤에야 저는 그 USB를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막상 확인하려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이 켜졌을 때 처음 나온 건 낯선 거리였습니다. 조명이 켜진 거리,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장면, 서두르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곧이어 한 여자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그 울음에는 두려움보다 감정이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혼나지 않을까, 잡혀가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울음이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흘리는 울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몇 번이나 되돌려 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저렇게 울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저렇게 울어도 괜찮아 보인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자꾸 장면이 떠올랐고 사람들 얼굴을 보며 저 표정은 어떤 삶에서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같은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다른 것도 있냐고요? 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밤마다 화면을 보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그 화면 속 세상은 점점 제 현실보다 더 또렷해졌습니다. 웃는 얼굴, 다투는 연인, 거리의 불빛, 사소해 보이는 일상들.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처음 보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화면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알면서도 그 상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화면을 끄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USB를 손에 쥔 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저곳이 진짜라면 나는 왜 여기 있어야 하는 걸까? 그 질문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본 다음 날도 제 하루는 겉보기엔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났고,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자리에 서서 손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기계 소리 사이로 전날 밤 보았던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걸으며 서로를 바라보던 모습, 말을 하지 않아도 감정이 전해지던 눈빛,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건 그 장면들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 죽지도 않았고 큰 싸움이 벌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었을 뿐이었는데 그 평범함이 저에게는 너무 낯설고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익숙해진 손놀림으로 불을 끄고 창문을 가렸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저는 숨을 고르듯 천천히 앉았습니다. 마치 그 장면들이 제 하루를 정리해 줄 거라고 믿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드라마 속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 웃었고, 화가 나면 화를 냈고, 슬프면 울었습니다. 그 감정들이 모두 숨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 어째서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지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웃지 않는 얼굴들, 말을 아끼는 표정들, 서로를 보지 않고 일만 하는 모습들, 그동안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풍경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얼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웃었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울었는지 쉽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같은 장면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흐르는 분위기, 사람들 사이의 거리,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이 자꾸 저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화면을 끄고 나서도 그 장면들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저곳에 있다면 나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 나는 저 사람들처럼 아무 이유 없이 웃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가만히 흔드는 질문이었고, 돌아가야 할 자리를 조금씩 흐리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USB를 제 가방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잃어버릴까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킬까봐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 화면이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는 걸 저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살고 싶어지기 시작한 삶의 냄새였습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본 건 저보다 조금 먼저 USB를 건넸던 그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어느 날 작업이 끝난 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달라졌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이미 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걸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언니는 저를 다른 방으로 불렀습니다. 불은 켜지지 않았고 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저와 언니 말고도
몇 명의 여자들이 더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도 있었고 이름만 알고 지내던 얼굴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날의 드라마는 제가 이미 여러 번 본 장면이었지만 그 방 안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웃었고 누군가는 숨을 길게 내쉬었으며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세계가 아니라는 걸요. 드라마가 끝났을 때 아무도 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마치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 먼저 말해주길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잠시 뒤 막내로 보이는 여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저기서 살면 무섭지 않을까요? 그 말은 질문이었지만 사실은 바람에 가까웠습니다. 그 질문을 시작으로 조심스러운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저기서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웃는지, 저기서는 왜 밤이 그렇게 밝은지, 저기서는 정말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지.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그곳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책에서 읽은 이야기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들은 소문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화면을 보고 같은 장면을 기억하며 각자의 상상을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상상은 두렵기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무도 가자고 말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못 간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이미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그 모임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장소는 매번 달랐고 사람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누군가는 USB를 하나 더 가져왔고 누군가는 소리를 더 줄이는 방법을 알았으며 누군가는 밖을 살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 이름도 없는 작은 집단이 되었습니다. 약속도 계획도 없었지만 분명한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금의 삶 말고 다른 삶을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제 옆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같이 생각해 본 적 있어?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국경을 말하지 않았고 탈출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멀리 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화면 속 세상을 얼마나 오래 들여다봤는지, 그 질문을 얼마나 많이 혼자서 되뇌었는지를 그 순간에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고 아직 어디로 갈지도 몰랐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같은 삶을 상상하고 있었다는 것. 그 상상이 언젠가는 선택이 될 거라는 걸 그때의 우리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말을 처음 들은 건 모임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무렵이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자리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고 서로의 얼굴과 숨소리까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화면이 켜지기 전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언니의 표정이 유난히 굳어 있었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누군가가 무슨 일 있냐고 묻자 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화면을 바라보던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모았습니다. 그 아는 사람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두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니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말하지 않았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말만 덧붙였습니다. 여자들만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대.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기도 했고 위험한 약속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누던 상상과는 달리 그 말은 너무 구체적이었고 너무 현실적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임의 대화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드라마 속 장면 이야기는 줄어들고 길의 방향, 이동 시간, 사람 눈을 피하는 방법 같은 말들이 조심스럽게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묻지 않았지만 아무도 멈추자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마냥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연했던 상상이 현실의 언어를 갖기 시작했다는 느낌에 마음 한편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감정인지 알면서도 그 흔들림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한 여자가 조용히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녀는 늘 말이 없던 사람이었고 드라마를 볼 때도 늘 화면만 바라보던 얼굴이었습니다.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아? 그 말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쉽다는 말이 정말 무엇을 기준으로 한 건지 저 스스로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언니는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디쯤에서 기다리면 되는지, 누가 안내를 해줄 수 있는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그 설명은 우리에게 안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제 귀에는 오히려 불안이 또렷해지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USB를 꺼냈지만 화면은 쉽게 켜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망설였고 마음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속 세상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밝음 뒤에 어떤 어둠이 기다리고 있을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떠올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모임에 저는 다시 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은 듯 보였고 누군가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우리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은 말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눈빛과 침묵으로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서로를 믿고 싶으면서도 혹시 누군가가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건 아닐지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쉽다는 말이 가장 먼저 사람을 안심시키고 가장 나중에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말은 희망이 아니라 불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이 언제부터 예정되어 있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드라마를 보지 않았고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대신 현실이, 상상 대신 준비가 조용히 우리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짐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신발 하나, 그리고 각자 마음속에만 숨겨둔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USB는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혹시 잃어버릴까 봐서가 아니라 그걸 들고 있다는 사실이 괜히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동은 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먼저 걷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았고 누가 뒤를 보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숨은 얕아졌습니다. 주변의 어둠은 우리를 숨겨주는 동시에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길이 점점 좁아질수록 생각은 많아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은
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지만 가슴 안에서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멈춰섰을 때 누군가의 손이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말은 없었고 고개를 돌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손의 떨림만으로 그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몇 번이나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들어 보이거나 숨을 고르는 정도의 작은 움직임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상할 정도로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멈췄고 뒤에 있던 우리는 그 이유를 묻지 못한 채 같이 멈춰섰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인원이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둠 때문일 거라고, 잠깐 뒤처졌을 뿐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길에서는 모두가 함께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생각과 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서로 부딪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뒤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다시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 밤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지만 마음은 계속 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라진 한 사람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 얼굴이 이 길의 대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이 꿈을 향한 걸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버리고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 깨달음은 차가웠고 아프게 오래 남았습니다. 사라진 사람의 얼굴은 그날 밤 내내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 존재를 잊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서 우리는 침묵으로만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어둠은 여전히 짙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만이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멈추고 싶어 했고 누군가는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각자의 가슴 안에서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옮기면서도 자꾸만 뒤가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누군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그 모든 질문들이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멈출 수 없었던 건 이미 돌아갈 이유보다 앞으로 가야 할 이유가 조금씩 더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던 순간 막내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 모임에 나왔을 때부터 말이 많지 않았고 항상 다른 사람들 뒤에 서 있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조용히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언니, 지금 돌아가면 우린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질문이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이 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막내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전 여기까지 와서 다시 모른 척하고 살 자신이 없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그 말 속에는 용기도 두려움도 그리고 체념까지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길이 막혀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이 돌아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 뒤로 우리의 걸음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망설임의 무게는 조금 덜어낸 듯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짧게 숨을 고르며 버텼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사라진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길을 도망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건 단순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보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선택의 무게가 얼마나 클지 알면서도 그만큼의 값어치는 있다고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멀리 와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른 삶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발을 내디딜 힘은 다시 제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건너왔습니다. 그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끝났는지, 어디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는지는 지금도 선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갑작스럽게 현실이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몸은 분명 여기 있었지만 마음은 한동안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은 잘 들리지 않았고 낯선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습관처럼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소리가 커져도 몸이 먼저 반응했고 누군가 갑자기 다가오면 숨부터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느낀 건 기쁨보다는 공허함에 가까웠습니다. 오랫동안 한 방향만 바라보며 버티듯 걸어왔던 길이 갑자기 끝나버렸을 때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없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흩어졌습니다. 함께 왔지만 함께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서운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어쩌면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선택을 했다고 해서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 낯선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USB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꺼내볼 용기가 없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 작은 물건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사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켜자 익숙한 장면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전에 수없이 봤던 그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장면들이 더 이상 꿈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도 거리의 불빛도 이제는 화면 속이 아니라 제가 서 있는 현실과 이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선택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건 완벽한 삶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잘 살 수 있을지, 행복해질 수 있을지는 그 다음 문제였던 셈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라진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보다 그 이름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책임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기억은 저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붙잡아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삶을 천천히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지, 한 번도 스스로에게 제대로 묻지 않았던 질문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자유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제부터 무엇을 선택할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여전히 서툴고 자주 흔들리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을 아무 생각 없이 건너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에 온 뒤로도 저는 한동안 드라마를 보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화면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제가 건너오기 전의 마음과 건너온 뒤의 현실이 함께 들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혼자 있는 방에서 문득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때는 손에서 놓지 못했던 물건이었지만 이제는 오래 만지지 않아도 그 무게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물건 하나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켜자 익숙한 장면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다투고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 예전 같았으면 저는 그 장면 속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부러움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용히 마음을 채웠습니다. 저 웃음이 왜 나오는지, 저 침묵이 왜 필요한지, 저 선택이 왜 아픈지 말입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 화면에 끌렸던 이유는 화려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넘어질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USB를 다시 가방에 넣으면서 저는 그 물건을 더 이상 탈출의 시작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건 제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처음으로 묻게 만든 질문이었고 그 질문을 끝까지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만든 증거에 가까웠으니까요. 가끔은 함께하지 못했던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그 밤을 넘지 못한 사람들,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 아직도 어딘가에서 자기 하루를 견디고 있을 사람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 삶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이제 제 하루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웃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모든 순간이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제 선택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용기 있는 결단의 이야기로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삶을 상상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건 용기가 아니라 그 화면을 보고도 모른 척하지 못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한 저는 이 길을 건너온 이유를 잊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